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리디북스 세 가지 디바이스로 한번 체험해 볼 건데요. 리디북스의 페이퍼라고 하는 전자책이죠. 네, 전자책. 아직 비닐도 안 띄었어요. 네, 전자책.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탭 S7입니다. S 플러스 아니고 S7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패드 12.9인치짜리. 자, 어떤 디바이스에서 과연 리디북스는 가장 잘 읽힐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오랫동안 읽어왔던 디바이스가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12.9인치 크죠? 들고 보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손이 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으면 손가락에 무리가 좀 가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거치대에다 놓고 보시는 것 내지는 이 무릎에다 놓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리디북스 셀렉트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 많은 책들이 리디북스 셀렉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책들이고 늘 그렇지만 리디북스의 셀렉션은 훨씬 더 깔끔하고 진짜 좀 고민이 많이 된 책이다 라는 선정 노하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도서는 일단은 뭐 리디북스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읽는 책이니까 요거는 집단지성의 어떤 트렌드긴 하겠지만 그 아래 보면은 뭐 디즈니 관련된 책들, 옛날엔 불온도서기였다 내지는 뭐 가문이 역사가 된 거 이런 어떤 테마를 주제로 책들을 좀 정리해 주는데 의외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 관련된 거다. 전체 보기 들어가면은 좀 더 많은 경영 관련된 책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책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제로 투 원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마피아 뭐 무슨 마피아였죠? 맞아요. 페이팔 마피아. 네. 거기에서 나오신 분이 쓴 책인데 되게 디퍼런트 남들과 차별화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자, 책을 쭉 넘기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느낌이 좋죠? 네, 책장을 넘기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고요. 책을 보던 중에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누르고 쭉 긁습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되죠. 하이라이트 되게 편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유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책을 읽기만 하는 입장에서 사실 잘 못 느꼈었는데 책을 자꾸 쓰다 보니까 되게 좋은 문장들, 중요한 문장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것들이 중요해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본 좋은 문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 두 개를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 캡처가 됩니다. 아이패드는 돼요. 물론 저작권 고지가 나오긴 하지만 아이패드는 화면 캡처가 돼서 사실은 저거를 그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이폰에선 아이패드에선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책인지 뭐 어떤 문장인지 사실 기록 남기가 좀 어렵죠. 물론 뭐 이렇게 색칠 해놓고서는 캡처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을 또 쓰려면 또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방법 추천드려요. 꾹 누르시고 긁어요. 이 더 눌러야 돼. 더 오래. 그러면은 네, 이렇게 셀렉트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제가 리디북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데 책이라는 게 딱 끊기지가 않잖아요. 다음 문장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문장 이어 선택하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밀리 서재는 안 돼요. 이게 다른 전자책에서는 없는 기능인데 리디북스에서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량의 글들, 또 넘어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꽤 많은 텍스트를 긁을 수가 있어요. 선택되어 있죠? 형광펜 누르면 그냥 색칠만 되는 거고요. 세모 누른 다음에 공유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저는 요거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미지 공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저 글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텍스트만 공유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만 공유해서 쭉 보시면은 구글 킵이 있어요. 구글 킵. 자, 보시면은 구글 킵에 저는 하나의 계정을 아예
책을 옮겨 적을 수 있도록 구글 킵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되게 많은 글들이 지금 다 복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포스트 해버리면은 이제 저 글은 제 글입니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에서 리디북스 쓸 때 가장 큰 장점, 글을 긁어서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장점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쓰시는 거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안드로이드에서도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넘기는데 아이패드와 같은 약간 세련됨은 조금 떨어집니다. 뭐 그래도 손 대고 이렇게 쭉 긁으면은 하이라이트 잘 돼요. 네, 나중에 밀리 서재 보시면은 요 하이라이트가 잘 안 됩니다. 예쁘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세련됨은 확실히 리디북스가 좀 나은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오래 꾹 누르고 있으면은 네, 요런 선택지 나오죠. 쭉 긁습니다. 자, 역시 네,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도 문장 이어서 선택이 되네요. 이어서 다음으로 선택하고 뭐 형광펜 해버리거나 뭐 색깔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 문장을 갖고 싶다 하시면은 들어가서 아까처럼 공유 누르시면은 네, 아래 공유가 나왔죠? 이미지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로 가져가고 그럼 여기서 어디로 보낼 것이냐 쭉 내려가시면은 킵, 구글 킵이 있죠. 구글 킵 누르시면은 역시 제가 쓰고 있는 하나의 계정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긁은 내용들이 한번 볼까요? 네, 문장이 좀 짧군요. 네, 요 문장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 누르면은 이제 이 문장은 제 겁니다가 되는 거죠. 요게 리디북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리디북스는 사실은 이 리디북스 페이퍼에서 가장 잘 돼야 되잖아요. 한번 리디북스 페이퍼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기 보시면은 제일 작아요. 그쵸? 네, 11인치, 12.9인치.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7인치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일 부담 없죠. 떨어뜨려도 뭐 박살까지는 안 날 것 같고 액정도 이렇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좀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중교통에서 읽기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전원 스위치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책이 나왔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밝은 낮에 읽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리디북스 페이퍼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손가락을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밤에도 볼 수 있죠. 지금 이게 불이 들어온 거거든요. 백라이트가. 그럼 밤에도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가장 아래로 내리면 밝은 낮에 보는 책이 되죠. 자, 불을 켰는데 밤에 이걸 한 새벽 2시쯤 읽다 보니까 너무 눈부셔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 두 개예요, 이번에는. 손가락 두 개로 하면 블루라이트에서 거의 레디시한 옐로우 라이트까지 갑니다. 아까 구글 아이패드에서 썼던 거는 제가 임의의 색깔을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전자페이퍼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백라이트의 조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는 밝기 조절, 손가락 두 개는 백라이트의 색 온도 조절, 요게 됩니다. 요거 되게 따뜻한 느낌이라서 잘 읽혀요. 약간 백열등 아래에서 독서하는 기분.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선택해서 한번 쭉 긁어보겠습니다. 아이쿠, 아무래도 좀 느리죠, 그쵸? 아무래도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보다는 조금 느린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이라이트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손가락 하나 콕 누른 다음에 뭐 목차, 독서 노트 등등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디바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어떤 특정 문장을 갖고 싶다.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역시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이 커서를 긁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아이패드랑 갤럭시 노트 S7에서는 이거를 외부로 공유할 수가 있었는데 없어요. 그 공유가 없습니다. 메모를 한번 눌러볼까요? 메모를 한번 눌러보니까 이 글이 긁혀 나가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글과 저의 어떤 첨삭 내지는 생각들, 추가적인 아이디어들을 적을 수 있는 것 같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그게 저의 메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를 외부에 공유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쵸? 요게 조금 아쉬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격 대비 책 편하게 읽고 하기에는 이 리디북스 페이퍼만큼 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화나 이런 걸 해봤더니 이미지 로딩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들 이용하시면 이것도 다 세팅이 됩니다만 다음 페이지, 전 페이지 딸깍딸깍 물리 버튼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막 손으로 하염없이 긁고 넘기는 거 내지는 이렇게 클릭하는 거 이거에 대항해서 물리적으로 책을 넘기는 느낌 그런 거 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디북스는 아이패드 계열에서는 장점은 화면 캡처가 된다는 거.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꽤 괜찮게 잘 쓸 수 있다는 것. 두 개 모두 외부 공유가 잘 된다.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 가질 수가 있다. 가능했고요. 리디북스 페이퍼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유하고 막 이런 기능은 조금 없습니다만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책 읽고 요 따뜻한 느낌 속에서 책 읽다가 잠드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독서의 계절, 또 가을 독서의 계절이죠. 좋은 책들 많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밀리의 서재랑 한번 좀 비교 체험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를 보시면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이 아이패드 12.9인치 밀리 서재고요. 오른쪽이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탭 S7의 밀리의 서재입니다. 자, 보시면은 구도는 비슷해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5개의 메뉴창이 있죠?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도 이렇게 5개의 메뉴창이 있습니다. 읽는 방법, 형태 거의 다 똑같고요. 밀리 서재가 밀고 있는 것들은 좀 독특한 젊은 감성에 맞는 오디오북이라든지 특히 챗북,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읽어주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연예인 마케팅?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의외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리디북스 쪽에 있는 탑 리스트랑은 조금 다르죠. 그쵸? 이게 확실히 좀 취향 내지는 공략층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건 밀리 서재도 그렇고 리디북스도 그렇고 구독, 서브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리디북 셀렉트랑 요 밀리 서재 둘 다 지금 구독하고 양쪽 모두 책을 보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책이 한쪽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밀리의 서재가 훨씬 많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한번 검색해 봐 드릴게요. 자, 우리 매년 연말 되면은 우리 매년 연말 되면 글자가 틀렸나요? 트렌드가 아닌가 보죠? 트렌드? 네, 여기 있네요. 트렌드 코리아 2014 요거 있죠? 2020 트렌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책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20 나왔죠? 2019 나왔죠? 2010, 2013, 14, 16, 12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옛날 거잖아요. 리디북스에는 거의 그냥 19, 20 정도밖에 없습니다. 책의 수가 리디북스는 훨씬 적어요. 반면에 밀리 서재는 책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다 전자책이거든요. 네, 정말 많죠. 무슨 여행 트렌드 처음 보는 건데요. 지식의 방주, 바로 읽기가 다 돼요. 이게 전부 다 밀리 서재를 구독한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 다 읽으려면은 평생 다 못 읽겠죠. 근데 책을 읽을 때 읽기가 조금 편해야 되는데 김미경 씨의 리부트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읽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바로 읽기.
김미경 씨의 리부트. 지금 또 다운을 받아야 되네. 이게 밀리의 서재의 또 특징인데, 책을 다운로드 해놨다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자꾸 사라지면은 다시 재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한이 좀 짧더라고요. 자, 어쨌건 네, 제가 읽었던 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밀리에서의 책을 볼 수 있어요. 12.9인치. 물론 이 글자 폰트나 이런 거 다 조절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색깔, 배경 조금 어두운 색. 뭐 예쁘고 따뜻한 색깔은 별로 없죠. 요 5가지 색깔이 단데요. 까만색은 너무 또 눈이 아프더라고요. 파스텔 톤 요 색이나 요 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네, 글자 크기가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읽을 거예요. 한번 좋은 문장 긁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리디북스에서는 그냥 바로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밀리 서재는 이렇게 돼요.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건지. 클릭해보면 그 다음에 인용문, 메모, 공유라고 나오는데 공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글 킵으로 공유하는 기능 얘도 돼요. 텍스트 긁어서. 메모는 제가 메모를 쓴다는 뜻인데 인용문은 뭐죠? 하이라이트. 약간 이게 이름이 잘 느낌이 오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니까 저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만 긁어놓고 조절하고 또 한번 클릭해서 인용문 누르고 조금 느낌이 좀 아까 리디북스보다는 좀 불친절한 느낌이죠. 네, 요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조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요거에 대해서 불평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갤럭시 탭 S7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책을 가로로 넘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페이지 넘기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가능합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안드로이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네, 긁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용문, 메모, 공유. 인용문 누르면 색깔이 바뀌죠. 색깔을 바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색깔 한번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색깔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공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공유. 자, 꾹 눌러서 네. 꾹 누르는 것도 잘 안 돼요. 이게 바로바로 착착 되는 느낌은 조금 떨어집니다. 확실히 리디북스보다는 네, 그런 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긁었고요. 자, 원하는 문장 잘 안 긁힙니다. 네. 그 다음에 공유. 요거는 똑같네요. 요거는 아까랑 리디북스랑 똑같이 안드로이드에서 OS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밀리의 서재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밀리의 서재들 인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좀 저는 40대 중년이라 그런지 벌써 조금 뭐가 번잡하고 좀 복잡해 보입니다. 네. 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젊고 이런저런 정보들 좋아한다 그러시면은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조금 정돈돼 있고 이렇게 좀 더 검증된 책들을 읽고 싶다 하시면은 리디북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바이스는 아이패드건 안드로이드건 간에 두 개의 차이보다는 앱의 차이, 어떤 회사인지가 더 중요한 차이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눈이 제일 편하려면은 전자 잉크책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를 아이패드, 갤럭시 탭 S7 그리고 리디 페이퍼로 읽는 것에 대해서 리뷰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